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일본의 보복까지 부른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외교 문제다. 정부가 미리 나서 일본 측과 대화하고 해법을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일이다. 삼권 분립을 이유로 8개월간 수수방관하면서 일을 키웠다. 다음은 중앙일보 오늘자 이하경 주필 칼럼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국익을 위해 아베에게 어디서든 당장 만나자고 해야 한다. 일본의 무역 보복은 잘못됐지만 이번 사태의 빌미는 분명히 우리가 제공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파장이 심각합니다. 예고된 참사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이 터진 후에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 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대표와 보수 언론이 내놓은 사설과 칼럼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100년 전 친일단체 일진회의 합방 성명서를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진회는 1904년에 조직된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인 친일 매국단체입니다. 일진회가 1909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있기 한 해 전에 한일 합방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조선을 독립시켜줬고 러일전쟁으로 한국을 구해줬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정사를 어지럽히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붙었다가 외교권까지 넘겨주게 됐으니까 이 모두가 조선 사람의 잘못이다. 그리고 고종이 국제사회의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폭로하려고 밀사를 파견했던 헤이그 밀사 사건이나 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도 일본의 여론을 악화시킨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500년 사직이 폐허가 되고 2천만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비참한 지경이다. 한일 병합이 만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 한 번 살아남을 길이며 대한제국 백성이 1등 대우의 복리를 누리고 정부와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선언하면서 최초에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권 때 맺었던 한일 위안부 협상의 결과를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었고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하자 이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일본에도 극심하다라는 일본 내부의 비판이 또 커지자 말을 다시 바꾸죠.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돼서 핵무기 개발이나 화학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것은 안보 논리다, 안보 문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정 그러면 WTO에 가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나오고 또 정작 북한으로 이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거나 밀수출한 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라는 그 물증 자료가 속속 드러나자 이번엔 또 말을 바꿉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일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일본 기업 내부에 좀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죠. 자, 이렇게 불과 열흘 만에 벌써 2번, 3번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라는 집단에서는 이런 일본 정부에는 끽소리도 못하고 우리 정부가 자초한 거라고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계속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러는 건 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못나서 자초한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하자. 이 논리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115년 전 일진회의 한일합방 성명서를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다시 읽고 있는 셈입니다. 한일합방 성명서를 발표했던 친일 매국단체 일진회는 정작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본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단체를 해산하라고 지시를 받고 해산을 합니다. 당시 일진회 회장이었던 이용구는 자기가 일제에 속았다는 자괴감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1912년에 일본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구라는 이름 석자는
친일본 반민족 행위자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